2월 4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공급이 진짜 된다, 대규모 공급이 된다라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공급 대책인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실제로 시장의 평가는 좀 냉정합니다. 그래서 2사 공급 대책이 불가능한 공공 로맨스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들도 뜨는데, 공급 대책은 그냥 심플하죠. 뭐냐? 그러니까 민간은 공급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용적률도 풀어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준다.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그 차익을 민간한테 주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민간에서 차익이 발생하는 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 하면 로맨스고 민간이 하면 불륜이냐 하면서 이 내로남불을 지금 이제 빗대가지고 뭐 공공이 하면 다 할 수 있고 민간이 하면 다 못한다는 건데, 아니 하려면 민간이 더 잘하는데 그동안 각종 규제로 다 막아놓고선 이제 와가지고 민간을 탓하면 어떡하냐 라는 이제 시장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규제를 풀면은 뭐 이거저거 다 풀 테니까, 그러면 뭐 서울에서는 25% 참여하고 뭐 경기도권에서는 뭐 12.5% 참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한 25% 참여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대충 한 12.5% 참여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A 곱하기 B는 C 해서 20만호, 30만호 이렇게 계산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소위 기대 참여율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숫자들을 가지고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고 나서 대규모 공급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좀 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절반이 2사 부동산 대책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여론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약간 뭐 9대1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거의 이건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도 바로 반영이 됩니다. 뭐냐, 2월 4일날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건설주가 갑자기 하락합니다. 이 정책이 10시에 발표됐는데, 야 오늘 정책 나오나 보다, 야 이제 대규모 공급책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건설주들 이제 폭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갖고 있었어. 야 우리 거 올라갑니다, 이제 드디어 현대 갑니다, GS 갑니다, 뭐 대림 갑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표되자마자 쭉 시장의 평가가 냉정한 거죠. 야 이게 무슨 공급 대책이냐, 이거 아니다, 이거 토지주들의 동의가 이게 되겠느냐 하면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한 5일 지났죠? 여전히 계속 시장에서의 평가는 좀 냉정하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5년까지 입주를 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32만 호를 입주시키겠다. 그러니까 25년, 26년이면 다 내 집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택지 확보. 그러니까 택지를 확보한다는 거는 택지 확보하고 이후에 또 공사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짓는 시간까지 따지면 계획대로 착착착착 된다고 해도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뒤에나 어떤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된다고 해도 한 5년 뒤쯤부터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할 것 같긴 한데, 당장 이게 뭐 어떤 공급책이냐, 25년도에 입주가 된다고 해도 야 이거 뭐 앞으로 4년 뒤인데 그동안 저는 그럼 전세 2바퀴 어떻게 돌리죠? 뭐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토지 확보만 5년이다? 그럼 이거는 좀 시장에 영향을 못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똥이 이상한 데로 튀는데 어디냐면은 단독, 다가구, 빌라 이쪽으로 갑자기 불똥이 튀는 거예요. 제가 그 정책을 아침에 바로 읽어드리면서 예측했던 거 있죠. 야 이거 어떡할 거냐, 현금 청산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여기 사는 사람들, 이 집주인 이거 어떻게 파냐, 이거 못 판다, 이거 큰일 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런 예측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아주 낡은 집을 매각을 하고 내가 어떤 아파트 같은 거를 뭐 분양받아서 들어가려는 분들, 아니면 이런 걸 사서 내가 이사 가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집을 팔아야 되죠. 그럼 이걸 사주는 사람도 이 집에 실거주 하려고 사는 거라기보다는 이걸 사서 나중에 언젠가는 여기가 재개발되고 뭐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나도 좀 시세 차익도 보고 아파트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투자 겸 뭐 거주 겸 해서 사는 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정책이 뭐죠? 2월 4일 이후로 매수한 사람들은 다 현금 청산시켜버리겠다. 너가 이거를 집을 샀어. 근데 너 며칠에 샀어? 저 2월 5일 날 샀는데요. 그래? 여기 재개발할 거야. 이거 다 아파트로 바꿀 거거든? 근데 넌 돈 받고 나가. 왜요? 저는 이거 발표되기 전에 산 건데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2월 4일 날 이후로 산 사람들은 다 현금 청산이야. 근데 너 왜 2월 5일에 샀어? 제가 여기 살 때는 여기가 뭐 개발된다는 얘기도 없었는데요. 내가 2월 4일 날부터 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애정지구가 돼버리면은 투기 수요가 몰릴 거라는 예측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실거주. 전세 끼고 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자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로 이 빌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중에 개발되면 현금 받고 쫓겨나갈 사람들만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지구 지정이 어디가 될지는 발표 안 했는데 지구 지정 되면 현금 청산이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나가야 돼.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살 수가 없겠네요. 당연하지. 지금은 사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 거래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올스톱이다. 그냥 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요? 중개사님 여기 저 사도 돼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언제 사도 돼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사지 말까요? 모르겠는데요. 팔리긴 하나요? 모르겠는데요. 전세 들어오나요? 모르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위헌이 아니겠느냐. 뭐 가뜩이나 그동안 위헌 논란이 없었던 것들은 아니지만 이거는 정말로 위헌일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그리고 이제 소급 입법까지 이제 3개가 걸린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공공사업부지가 아직 안 정해졌어. 그러니까 2월 4일 날 공급대책을 발표는 했어요. 근데 앞으로 자 32만 호에 83만 호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할지는 몰라요. 어디다 할지는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뭐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뭐 이게 아니고, 자, 조만간 발표합니다. 그렇지만 2월 4일 이후로 산 분들은 다 현금 청산이야. 그러면 아직 사업 부지가 안 정해졌잖아. 안 정해졌는데 내가 거래를 했어. 근데 내가 산 뒤에 사업 부지로 지정이 돼버리면 나는 현금 청산 당합니다. 그냥 실제로 여기 살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실제 나는 여기 빌라에 살고 싶은 사람이야.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여기 전세 살 분인데 저도 그냥 여기에 그냥 실거주로 살려고요 라고 해서 집을 샀어. 지구가 지정도 안 됐는데 사서 잘 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한 2개월 있다가 지구 지정이 갑자기 탁 됐다는 거야. 영식이 엄마 축하해. 왜? 뭐가요? 뭐가 축하해요? 아유, 사는 거 거기가 지금 뭐 재개발 지구 지정돼가지고 아파트 30평대 받는다던데? 아유, 그래요? 아유, 저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집을 샀는데 그럼 저도 아파트 받을 수 있나요? 아유, 그럼 영식이 엄마 아파트 받지. 아유, 축하해. 그동안 고생한 거 이번에 다 보상받겠다. 30평대 받아. 남양으로 로얄층으로. 그게 최고야. 아유,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중개사를 찾아갔는데 중개사가 딱 물어봐. 뭐 물어보죠? 며칠 날 사셨어요? 왜요? 며칠 날 산 게 중요한가요? 아, 엄청 중요하지. 아, 사모님 뭘 모르신다. 자, 며칠 날 사셨어요? 저 2월 4일 날 사려고 마음 먹어서 2월 5일 날 계약서를 썼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8,500만 원 받고 나가셔야 되네. 무슨 소리죠? 제 옆집 아줌마가 30평대 아파트 주신다고 했는데, 아유, 무슨 모르는 소리 하고 계셔. 2월 4일 이후에 사시면은 현금 받고 나가셔야 돼. 아, 그래요? 저는 그러면 아파트 못 받나요? 제가 좀 돈 좀 가져오면 어떻게 아유, 무슨 소리 하셔. 8,500 받고 나가셔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집은 작년에 샀던데, 그분은 아파트 한 8억짜리 되지. 아, 그럼 저는 8,500 받고 나가나요? 저분은 8억짜리 아파트 되는 거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헌 소지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지정됐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보세요. 자, 현금 청산도 문제예요. 현금으로 청산해준다는 것 자체가 내 재산권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했느냐?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금 청산이 실제 시세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영식이 엄마가 덜 억울할 수가 있어. 뭐냐면 저 아파트는 8억이 되는데 나는 8,500 받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분담금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뭐 시간 비용 같은 거를 좀 고려해서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드릴게요. 그러면 나가실래요? 하면은 그럼 나갈 만도 한데요?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해 가지고 자, 현재 가치는 한 8,500 정도죠. 그러면은 8,500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8,500 쥐어주고 나가.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옆집은 막 5억, 6억, 7억, 8억, 10억짜리 아파트로 간다고 막 난리 났는데. 그리고 요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이 있는데 이 2월 4일부터라는 거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고요. 아직 법이 안 바뀌었어. 법이 안 바뀌었는데 법은 뭐 지금 추진은 국회에서는 3월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3월 내로. 그러니까 설날 지나고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3월에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럼 3월에 법이 통과되면서 부칙을 이렇게 쓰겠죠. 이 법은 3월 1일에 통과되었지만 적용은 2월 4일부터 한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보통은 법을 이제 개정하고 자 시행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이렇게 하는데 3주 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오늘부터 결정한다 뭐 이런 식의 법이 되면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어떻게 위헌이냐. 자, 2월 4일 이후로는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게 아니고 정당한 보상으로 처분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고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 그냥 현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지. 이거 꼭 입주권을 줘야지만 거주 이전이냐? 라는 이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내가 2월 4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한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빌라 사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온통 돈을 다 싸들고 들어올 거야. 자, 이 지역에 있는 거 10개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오늘 발표합니다. 아직 위치는 지정이 안 됐지만요. 라고 하면서 한 건데 이럴 거였으면은 조금 늦게 설날 지나서 한 3월 초쯤에 지구 지정을 다 해가지고 자 여기를 추진합니다 하면서 오늘부터는 안 됩니다라고 뭐 법을 바꿔가면서 하든지 이건 너무 그러니까 발표해놓고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좀 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현금 청산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거 보상하는 개념이니까 이건 재산권의 침해는 아니다. 분양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 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거꾸로 분양권을 받는 건 오히려 혜택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오히려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홍남기 부총리가 참전을 합니다. 공급 쇼크 수준이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대책이고 주택 시장이 안정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한다라고 이제 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정의당에서 약간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자, 정의당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건 공급 쇼크입니다라고 했더니 무슨 공급 쇼크입니까? 이게 부동산 기득권자 공급 논리에 굴복한 거죠? 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자들의 공급 논리에 굴복한 거다. 그러면서 이 공급 대책은 압도적 공급을 위한 압도적 특혜라는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이상해진 거예요. 뭐냐면 이거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무도 압도적 공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떤 특혜가 있다는 거죠? 라는 생각에 제가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공급이 된다고 이게 정의당에서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면 정의당의 의견이 살짝 조금 시장의 반응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잠실 5단지 있죠. 여기는 검토조차 못할 수준이다. 이걸 내가 왜 검토해야 되는 거죠?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도 이제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 공공재건축 얘기가 한번 나왔을 때 음마아파트랑 잠실주공 5단지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권에서 가장 힘들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말 뭐 바람잘 날 없는 두 단지죠. 그 두 단지가 공공재건축? 저 그거 한번 해볼까요? 라고 슬쩍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조합원들이 조합장 다 바꿔버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잠실주공 5단지에서 선수를 칩니다. 이사대책? 저 안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 안 합니다. 뭔데요? 안 합니다. 뭔지는 아세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바로 그냥 일축해버리죠. 검토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보세요. 지난해 발표한 8사 대책은 어떻게 검토라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검토도 안 할 겁니다. 저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좀 재밌는 부분이죠. 뭐냐? 세부 내용을 아직 접하지는 못했지만 안 할 겁니다. 자, 혹시 주공 5단지 이거에 좀 공공재건축 이런 거 좀 참여하실 생각 있나요? 그 세부 내용이 뭔진 모르겠는데요. 안 할 겁니다. 라고 바로 그냥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불을 붙인 게 있어요. 뭐냐? 변창흠 장관이 이제 일요일 날 KBS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국민들을 향해서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데자뷰죠? 지금은 떠나신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 장관이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는 진짜 정부를 믿고 기다려라라고 4년을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교체가 되셨는데 여기서 약간 이것도 불안한 멘트잖아요. 이게 보면 이번엔 한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왜?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권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 장관의 임기도 우선은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년 뒤에는 장관이 교체가 될 수도 있는데 주택 공급은 25년도 이후에 될 거라고 지금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걸 언제 사라는 거지? 한 5년을 기다리라는 건가? 라고 해석이 되는데 근데 그럼 다음 정권에서 이걸 또 추진할 거냐라는 것도 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분은 다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번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좀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믿고 기다릴게. 그런데 언제 어디에 공급할 건지부터 말을 해라. 그러면 이사 대책에 압도적이고 획기적인 공급을 하겠다고 한 건 알겠는데 서울에 32만 호가 어디냐고 도대체, 그리고 전국에 83만 호가 어디냐고 도대체 라고 지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어디다가 언제 해줄 건지를 꼭 좀 말해주세요 제발. 지금 임기가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언제 얘기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조만간 발표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 이게 진짜 공급이 된다 이게 아니고 발표한 건 알겠다. 의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기다릴 거면 어디에 언제 생기는 건지 좀 알려줘라. 빨리 지구 지정을 해라. 그래야지 내가 집을 사든지 팔든지 할 거 아니냐. 지금 빌라랑 단독 다가구는 거래가 제로로 가는데 뭘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금 청산 되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만약에 역세권이나 뭐 이런 공공 재건축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공공 주도형 이쪽 그 태클을 타기 시작하면은 2월 4일 이후에 산 아파트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선 공급권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강남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주공 5단지 보셨죠? 저희 안 합니다. 저희 절대 안 해요. 라고 하니까 주공 5단지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 어차피 민간 재건축 할 거니까. 그런데 강북이나 뭐 약간 좀 사업성이 살짝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야, 이거를 지금 아파트를 사고는 싶은데, 야, 이거 샀다가 여기 만약에 공공으로 추진해버리면은 나 2월 5일 넘어가면서 사니까 나 현금 청산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나 이거 아파트를 어떻게 사라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빨리 지구 지정을 해주세요. 라고 다들 지금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거래도 안 되고, 뭐 판매도 안 되고, 뭐 이사 가기도 뭐 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해서 지금 혼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LH도 설날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회의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최단 기간에 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보고 후조치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하다. 이렇게 이제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반응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